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처 PSS는 국가행정부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생명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경호처는 기밀과 권위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활동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늘 경계하는 수호자처럼 국가 지도자와 잠재적 위협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경호처의 역사, 권한, 그리고 논란에 대해 알아보고 해외 유사 기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호처는 단순한 경호원 이상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 수집, 위협 평가, 대테러, 위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능숙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안전을 넘어 가족과 지정된 인물의 보호까지 포함합니다. 경호처는 비밀리에 운영되며 내부 운영 방식과 작전 세부 사항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밀성은 작전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경호처의 기원은 한국전쟁 이후 혼란스러웠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3년 정치적 불안정과 안보 위협에 시달리던 대한민국은 대통령 경호실을 공식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박정희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전문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초창기 경호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가 건설 시기였고 젊은 경호기관은 역량과 전문성을 구축하는데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1968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은 끊임없는 위험과 경호실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경호처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며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민주화로의 이행과 함께 경호처의 역할과 책임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발전했습니다. 예방과 대비를 강조하는 보다 능동적이고 정보 중심적인 접근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술 발전은 경호처의 역량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첨단 감시 시스템, 통신 기술, 방어 장비를 도입하여 경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제정보기관 및 보안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했습니다. 경호처는 그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된 대통령 경호법에서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 법은 경호처의 정보 수집, 감시, 용의자 구금, 대통령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력 사용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권한은 경호처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상당한 책임도 따릅니다. 또한 대통령 경호법은 경호처의 작전, 예산, 인력에 대한 기밀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밀 유지는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작전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밀 유지는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비판론자들은 투명성과 책임성의 부족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 베일에 가려진 경호처, 투명성 논란. 안보와 투명성 사이의 본질적인 긴장은 경호처와 같은 기관에게 끊임없는 과제입니다. 기밀 유지는 작전 효율성에 필수적이지만 불신을 야기하고 권력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경호처의 투명성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기밀 유지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판론자들은 과도한 기밀 유지로 경호처의 행동을 감시하고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경호처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권력을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은 사례들을 지적합니다.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그러한 비난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 최근 충돌, 정보 확보와 경호처. 최근 몇 건의 사건은 경호처의 광범위한 권한과 투명성 요구 사이에 지속적인 긴장 관계를 부각시키며 경호처를 세간의 주목을 받게 했습니다. 특히 경호처는 민감한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는 수사기관과 충돌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경호처 권한의 한계와
정보 공유에 대한 명확한 지침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 사례에서 경호처는 정부 내 부패 혐의를 조사하는 독립검사의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는 경호처가 대통령을 감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작전 기밀 유지와 책임 확보 사이의 미묘한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7번째 주제, 국경을 넘어선 수호자들, 각국의 대통령 경호 비교. 경호처를 전 세계 유사기관과 비교해보면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는 국가 원수를 보호하는 전담 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구체적인 구조와 권한은 다르지만 모두 국가 지도자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한다는 공통 목표를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비밀 경호국 USS은 미국 대통령을 보호하는 오랜 역사를 가진 가시성이 높고 자원이 풍부한 기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국 왕실 경호대는 영국 군주와 왕실 구성원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경호처와 마찬가지로 비밀리에 운영되지만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유사한 압력에 직면합니다. 8번째 주제, 균형 잡기, 안보, 투명성, 그리고 책임. 경호처는 국가 지도자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권한과 기밀 유지에 대한 선언은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상충되는 요구사항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경호처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 특별위원회와 독립적인 감사 등 감독 메커니즘을 강화하면 경호처의 행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면서 조직 내 투명성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권력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주제, 경호의 미래 과제와 책임. 21세기의 복잡성 속에서 한국은 경호처는 새롭고 진화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 테러리즘, 사이버 위협, 허위 정보 캠페인의 확산은 끊임없는 적응과 혁신을 요구합니다. 경호처는 이러한 위협에 발맞춰 끊임없이 전술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여 한 발 앞서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경호처는 안보 당위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투명성, 책임성, 인권 존중은 경호 작전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수용함으로써 경호처는 한국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지속적인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